우선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우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기라시가 이제 여전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팀 내 득점 반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핵심 공격수인 기라시가 없는 거는 좀 공격에서 타격이 크다, 이렇게 즉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 정도가 저 결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제 직전 이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여전히 좀 경기력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라시가 좀 없다 보니까 좀 더 득점 기회에서의 그런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좀 더 추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도 좀 실축을 하면서 흐름도 제대로 좀 가져오지 못한 그런 슈투트가르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연패 중으로 지금 분위기가 최악이고, 그리고 지금 공격 전개도 안 되면서 수비 밸런스도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 방면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이제 선수들끼리의 그런 좀 약속된 플레이도 거의 없고, 그리고 혹시 공격 패턴도 단순한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처럼 좀 안 풀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인게임 내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홈에서 좀 더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침투나 이제 컵백 등 어느 정도 다양한 그 공격 패턴을 통해 우니온 베를린의 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좀 롱볼로 전개를 하거나 좀 무의미한 그런 중거리 슛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공격은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도 증명하듯이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을 지금 기록 중이죠. 자, 아무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10일 전에 이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도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좀 맞대결만 봤을 때도 슈투트가르트가 좀 많이 앞서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투트가르트에 비해 컵 경기에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좀 어느 정도 버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리그 성적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그에서 좀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현재 좀 컵 경기에 좀 신경 쓸 겨를이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건 언더 볼게요. 네. 언더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니온 베를린의 그 저조한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배당 대비 했을 때 한번 언더까지 또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슈투트와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웨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하이덴하임. 자, 이것도 이제 FA컵 32강전 두 번째 경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웨넨글라드바흐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은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비교적 좋은 공격 전개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원정에서 켈른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패배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지금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3연패를 기록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최근 수비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이덴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우선 뭐 이제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양 팀의 맞대결처럼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템포 빠르게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3연패긴 하지만 특히 홈에 비해 지금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최근 이제 원정에서 3연패 중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전체적으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는 일단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그리고 지금 최근 하이덴하임의 그런 하락세,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의 그런 밸런스 붕괴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메넨글라드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메넨글라드바 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오바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메넨글라드바와 이제 하이덴하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자, 우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이제 윌리 오르반과 그리고 이제 다니 올모가 결장 중인 그런 라이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야두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할 만큼 지금 볼프스부르크의 수비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그런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공격이 살아나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 팀의 좀 분위기가 다소 지금 상반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원정이긴 해도 라이프치가 좀 템포 조절을 하며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 볼프스부르크가 측면에서의 좀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은 라이프치가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더 라이프치가 약간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역시 지금 수비는 많이 안 좋지만 그만큼 좀 공격 전개는 좋다 보니까 충분히 라이프치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전부 이제 라이프치가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이겼을 만큼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자, 다만 근데 여기서 좀 크게 고려해야 할 만한 그런 점은 최근 라이프치가 이제 리그와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전들을 출전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컵 경기 다음 일정을 봤을 때도 이제 리그와 이제 챔스를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라이프치가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지금 라이프치히가 좀 확실히 지금 주전들을 전부 출전시킨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경기고, 오히려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돌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라인업에서의 불확실성을 봤을 때 이 경기를 라이프치히 승을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약간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라이프치히의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2.5 기준으로 요거는 다득점 사이드 오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치히 햄무 오알무, 안 그러면 2.5 기준으로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이제 라이프치히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이탈리아 FA컵 볼로냐 대 이제 베로나 경기. 이것도 이제 32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일단 현재 지금 중요한 일정은 없고, 그리고 다음 리그 경기까지 충분히 지금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전 라인업을 기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두 팀 다 좀 라인업이 어느 정도 좀 주전 라인업 위주로 이제 돌린다는 전제하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팀 역시 좀 다소 상반된 분위기에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수비에서의 좀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는 최근 홈에서 이제 실점이 거의 없을 만큼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는 반면,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폴리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실점밖에 안 하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좀 유벤투스가 공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종종 허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최근에 약간 좀 베로나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양 팀에서의 그런 좀 수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도 지금 베로나가 볼로냐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홈에서 볼로냐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며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볼로냐 사이드로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볼로냐 승에 고배당으로 만약에 가져갈 거면 햄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위트레흐트 대 이제 발베이크. 네, 요것도 이제 FA컵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이죠. 네, 그렇죠. 이제 전에 이제 아약스전에서 크게 좀 충돌 사고가 있으면서 지금 아직 심각한 부상을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주전 골키퍼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중상위권에 위치했던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좀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해 그러면서 좀 성적이 많이 좋지 못하고 현재 지금 리그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지금 부진하고 있는 그 위트레흐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좀 경기력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누리당님 반갑습니다. 네. 최근 3경기 이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현재 원정에서는 2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지금 안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미트레흐트가 이게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발베이크 상대로 5경기 2승 3무로 네, 우위를 점하면서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위트레흐트가 이제 발베이크에 비해 좀 경기력적으로 크게 우세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네. 왜냐면은 뭐 공격 전개도 지금 발베이크에 비해 위트레흐트가 뭐 특출나게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수비도 위트레흐트가 좀 불안한 그런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뭐 발베이크보다 수비가 낫다고 보기도 다소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트레흐트의 그런 1.6대 승배당은 크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충분히 뭐 발베이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지금 봐요. 아무래도 이제 위트레트가 이제 너무 많이 추락을 했어요. 확실히. 일단 공수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진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도 그게 좀 경기력적으로도 이어지면서 거의 뭐 지금 LADBC에서 거의 지금 가장 폴랜담이나 이런 그런 팀들과 약간 좀 더불어서 저조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요거는 발베이크 프랜스 쪽 볼게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발베이크가 뭐 최근 위트레트 상대로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고배당으로 도전할 거면은 아마 역배승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무승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일단은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FA컵 5경기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